해리 케인이 손흥민과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 어떠냐 손흥민? 네가 부탁한 대로 양념을 쳐줬으니 이제 뮌헨으로 넘어오는 건 일도 아니겠지? 나와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기보단 토트넘에서 한 명을 데려올 수 있다면 손흥민이라고 대답한 거지 않던가? 고작 그 정도 인터뷰 가지고 양념은 무슨? 어찌됐든 내 인터뷰 덕분에 이적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거 아니야? 너와 나의 호흡이 좋다는 건 뮌헨에서도 알고 있을 테고 직접적으로 네 이름을 언급했으니 뭐 덕분에 신락 같은 가능성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1순위 영입 대상은 내가 아니지 않던가? 플로리안 비르츠와 사비 시몬스의 동시 영입, 그게 뮌헨에서 그리고 있는 최종적인 그림이라 들었는데 영입이란 게 그림대로 이루어지는 거였다면 어째서 호날두와 메시가 한 팀에서 뛰지 못했겠냐? 물론 그 두 명이 최우선 영입 대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르츠가 우선 순위를 알 수 있으며 만약 동시 영입에 실패할 경우 시몬스 다음 순위가 바로 흥민이 너란 말이지. 말이 좋아 다음 순위지. 사실상 FA로 불려나야만 영입이 가능한 거 아니야? 비르츠가 레버쿠젠을 떠난다면 해외 이적만을 허용할 거라던데 그럼에도 녀석을 영입하려면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필요할 테고 나한테까지 투자할 금액이 없을 거라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니엘 렙이 그 양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1년 연장이 아닌 내년 여름 FA로 불려나란 말이지. 아이 흥민이 너도 토트넘에 있어봤자 우승을 못할 거라는 건 이제 그만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더 이상 거지 같은 토트넘한테 휘둘리지 말고. 휘둘리고 말고를 떠나 이미 계약 내용에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몰래 회장실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찢어버리든가 그게 힘들면 공짜로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든가 뭐 네 성격상 세게 나가는 게 힘들 수 있겠지만 먼저 탈출한 선배로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만나면 무조건 풀어낼 수 있을 거다. 일단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야 이 족같은 빡빡이 새끼야 재계약도 안 해줄 거 공짜로 풀어주면 어디가 덧나? 내가 씨발 10년 동안 충성한 대가가 1년 더 무관으로 나이만 먹기는 좀 아니지 않겠냐고 새끼야 라고 엄포를 놔버리면 연장 옵션 패기는커녕 주장 완장만 빼앗기지 않겠나? 아무튼 네 우승 걱정하기도 바쁜 와중에 내 이적까지 신경 쓰느라 고생이 많지만 내년 여름 FA 이적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마침 그나브리의 계약 기간도 26년 여름까지로 알고 있는데 내가 녀석보다 주급도 적겠다. 최소한 그 이상의 활약은 가능해 보이는데 정말 날 영입할 생각이 있는 거라면 1년하고 6개월만 더 기다려주는 게 어때? 우리가 원하는 건 33살의 공짜 손흥민지 34살짜리가 아니라니까. 막말로 네가 내년 여름 FA로 풀려나기만 해봐. 주급 5억짜리 그나브리를 팔아버리고 주급 3억 5천짜리 손흥민을 공짜로 영입. 거기다가 비르치 영입에도 성공한다면 손흥민, 케인, 올리세, 스리토베, 비르치와 무시엘라의 이선. 이 정도면 민재나 노이어 선배가 공을 잡을 일도 없을 만큼 압도적인 공격 라인이 완성되지 않겠나? 그 한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준다는 게 나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나보단 좀 더 젊고 유망한 선수를 영입하는 게 레버쿠젠에서 책정한 비르치의 몸값이 2천억도 넘는다는 거 몰라? 거기다가 시몬스 역시 1천억은 기본으로 넘을 텐데 1년 만에 두 명한테 4천억 가까운 금액을 태울 수 있겠어? 그렇다고 비르치의 영입을 망설이다가 시티나 레알에게 빼앗기면 그보다 곤란한 상황도 없을 테니 일단 비르치를 우선적으로 노릴 거란 말이지. 하지만 비르치를 데려온다 해도 왼쪽 윙어에 구멍이 뚫려있으면 잼스 우승까지 무리가 있겠지. 사실상 사네는 이번 겨울 매각이 유력하며 그나브리 역시 경기력의 기복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와의 호흡은 말할 것도 없고 분데스리가 검증까지 마쳤겠다. 이적료도 없어 주급도 높지 않아. 거기다가 우승에 대한 간절한 만큼은 그 누구보다 절실한 손흥민을 공짜로 영입한 뒤 이듬해 시몬스를 영입해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야말로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한번 유럽 평점에 올라서는 최고의 그림이지 않겠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알리안츠 아레나 25-26 분데스리가 34라운드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최종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어코 무관 탈출에 성공하며 리그 우승에 성공했던 해리 케인 선수 3년 연속 득점왕과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며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옆을 지키고 있는 뮌헨의 신입생 손흥민 현재 리그 성적 14골 17도움으로 리그 도망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비록 토트넘에선 끝끝내 우승에 실패했지만 뮌헨으로 이적한 첫 시즌 만에 친정팀 레버쿠젠을 상대로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야 임마 손흥민 오늘 지면 1점 차로 2위라는 거 알지? 유관 선배로서 하나만 당부하자면 괜히 도망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플레이. 누가 넣든 먼저 넣고 승리부터 챙기는 거다. 그러는 너야말로 득점왕 욕심내지 말고 이타적으로 플레이하라고. 하프타임에 마무시가 넣는지부터 찾아보고 있던데 그럴 시간 있으면 동료들 위치나 제대로 파악하지 그래. 시간은 어느새 90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좀처럼 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양팀. 그 순간 무시할라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었습니다. 프리킥 하면 케인 하면 프리킥 아니겠나? 이건 당연히나 해리 케인이. 관중석에서 울려 퍼지는 흥암차 소리 안 들려? 마침 이슈도 흥민 존이겠다. 이건 무조건 내 가마차기로. 이번 프리킥은 내가 진행시키도록 할 테니 둘 다 안쪽에서 세컨볼에 집중하도록. 아니 노이어 선배께서 프리킥이라뇨? 그러다가 막히기라도 하면 그 즉시 실점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뒷공간이야 민재가 지키고 있으니 행위나 막힌다 해도 별탈 없지 않겠나? 그러지 말고 골문으로 돌아가시죠. 우리가 끝끝내 영입하지 못한 레버쿠젠의 비르치가 벌써부터 역습을 노리고 있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가 돼서 그런지 나도 욕심을 내려놓기 어려운걸. 노이어가 90분에 프리킥으로 골을 넣고 분데스 우승, 손흥민에게 첫 번째 우승컵을 안겨주다. 뭐랄까 이걸 자서전에 쓰지 못한다면 내 선수생활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랄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아무리 많은 건 픽션이고 반복되는 이적설에 할 얘기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지만 90분 노이어 프리킥은 너무 노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들어 제 이름도 자꾸 홍만이라 부르시고 뭔가 한두 개씩 헷갈리실 나이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지만 우승을 결정짓는 절호의 찬스에서 골키퍼가 프리킥을 찬다는 건 조금. 만에 하나 내 실수로 우승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 집 장식장에 있는 트로피 전부를 손흥민 자네한테 양도할 테니 한 번만 날 믿어볼 수 없겠나? 아니 그걸 주신다 해서 저의 우승 경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동의한 거로 알고 차도록 하지. 상대의 허를 찌르게 낮게 깔아서 골키퍼의 디딤발과 반대 방향으로
온도 섭씨 7도, 습도 77%, 바람 좌측에서 7m/s. 지금이다. 좋았어. 영차! 아, 노이어의 갑작스런 프리킥. 수비벽 사이를 통과해 골문으로 향합니다. 그 순간 침투하던 손흥민의 다리에 맞고 굴절된 공이 개인의 이마에 적중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손흥민의 엇이 개인의 득점인가요? 이번 경기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인 관계로 이대로 끝이 나면 각각 득점왕과 도망을 확정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순간 휘슬이 울리며 경기가 끝이 납니다. 분데스리가 우승 바이에른 뮌헨부터 득점왕 해리케인과 도망 손흥민까지 노이어의 어이없는 프리킥 한 방에 모든 것이 결판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 말고 좀 정상적인 장면으로 예를 들 수 없는 거야? 일단 케인이가 2년 연속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반지의 제왕급 판타지를 할 수 있는데 흥민이 너만 미넨으로 온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지 않겠어? 솔직히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우승을 못했냐? 그놈의 토트넘이 뭐라고 우승도 못할 팀에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못한 거지.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바르셀로나, 맨유, 레알, 그리고 다시 바르셀로나에 이번엔 돌고 돌아 뮌헨까지 끝날 줄 모르는 손흥민의 이적설. 그래도 사네와 그나브리의 입지가 불안하고 영혼의 파트너 해리 케인이 있는 뮌헨만큼은 공짜로 풀려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